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요.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요즘 저희 딸이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힘들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사신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갖고 오셨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비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비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이제 따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학생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혹시 밥 많이 먹나요? 잘 안 먹죠. 네, 밥을 적게 먹으면 네. 일단 변으로 나갈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안 나가고 가다가 또 다음 게 오길 기다리고 하느라고 변비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철분제라든가 활심제 이런 거 먹었을 때도 또 변비가 생긴다고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속 앉아 있으신 분들은 장에 움직일 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월경이라던가 또는 임신을 했을 때도 변비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희 애가 뭐 이제 변비 때문에 이런 네.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네. 써보는데 공복에 뭐 찬물을 마신다거나 커피를 막 마셔요. 네.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요? 공복에 물을 마시는 건 좋으세요. 그런데 찬물은 too much. 그쵸. 예, 왜냐하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자극이 돼서 변이 나가게 되는데요. 네. 제일 좋은 거는 30도 정도 되는 미온수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우리가 자면서 땀이나 호흡으로도 수분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도 물을 마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커피에는요, 클로로벤산이 우리 위산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좀 빠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도 그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커피는 효과가 있는데요. 커피로 자꾸 이 변비를 예방을 하려고 또는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잘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변비를 걸렸을 때 약을 이렇게 먹거나 네. 뭐 관장하거나 막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이 약을 안 먹고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변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대부분 고기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좀 정제된 걸 좀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 멀티그레인으로 드시고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이제 변의 볼륨이 커져요. 그리고 식이섬유소는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변도 잘 나오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또는 당도 줘주기 때문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를 많이 드시는 만큼 물을 훨씬 더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잘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발 밑에다가 이제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그런 거 놓고 발을 올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코 뿌리는 자세가 돼서 장을 압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나오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벽에 이렇게 안 대고 이 손가락 끝에다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능력 쓰는 것처럼. 변비에 정말 직방이거든요. 한번 변비에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철분제를 먹으면 이제 변비에 걸린다 들어봤는데 네. 변비를 일으키는 영양제가 있나요? 네, 변비를 일으키는 영양제는 철분하고 칼슘. 우리가 철분약을 먹으면요, 색도 변하지만 장내 균총에도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한 철분 영양제가 우리가 인산철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가 장내 수분을 줄여가지고 훨씬 더 딱딱하게 생겨요. 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요, 칼슘이 그냥 일반 도우지일 때 괜찮지만 1000mg 이상이 올라가면요, 얘도 또 변비를 유발하고요. 보통 영양제 같은 것들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슘이 이렇게 변비를 일으키려고 하면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변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있는 것을 드시면 변비도 예방되고 그 다음에 뼈도 훨씬 더 튼튼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좀 화장실을 잘 가는 편이에요. 아침마다 딱 네. 그 일어나면. 그래서 한번 신호가 왔을 때 바로 가면 2분 안에 보통 끝내고 나오거든요. 엄청 빠르게. 들어갔다가 앉았다가 그냥 바로 나오는데 네. 저희 신랑은 네. 정말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30분 이상을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받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이게 습관이 되진 않나요? 당연히 습관이 되죠. 우리가 하는 것대로 우리 몸은 길들여져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계속 오래
있는 버릇을 하시면 이제 장도 지금 안 나가도 얘는 한참 있다가 나가는 거니까 나는 천천히 가야지. 그리고 전혀 장이 움직이지 않고 룰루랄라 이제 쉬고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변기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이렇게 엉덩이가 내려가게 그쵸.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 부분으로 이제 항문 주변으로 혈액이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치핵, 치질. 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가을인데 겨울이 되면 네. 좀 더 춥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추운데 거기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치핵, 치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빨리 좀 나오란 말이야. 그리고 또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어떤 개그맨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단식원을 들어갔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소금물을 페트병에다가 넣고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오. 걸 봤어요. 그걸 엄청 보면서 짤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맹물과 소금물의 변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맹물은 우리가 먹은 수용성 섬유소를 이제 부풀려주는 그 이제 모든 혈액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맹물이잖아요. 소금물은요, 이 흡수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뭐 혈액도 가고 그다음에 장에도 가겠지만 이러면 얘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에서 수분을 끌어와요. 왜냐하면 얘를 묽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장에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변이 묽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한 번 정도 그렇게 한 번 하는 거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주 하시면요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당뇨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일드하게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스트레스 내려주시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럼 박사님 오늘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식이섬유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력한 식이섬유를 갖고 왔는데 실리움 허스크예요. 실리움 허스크는 차전자 피, 차전자 씨앗의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껍질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고 약간 얼기설기 약간 거칠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얘는 정말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한 70%,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30%이기 때문에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잡으면서도 장을 비워주고 노폐물을 없애주니까 우리 몸의 독소도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까지도 개선시켜주는 그런 것들인데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얘는 물을 만나면 젤라틴처럼 아주 쫀득쫀득쫀득하게 확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티스푼 정도 물을 바로 부어서 왁 휘저고 바로 마셔야 돼요. 예. 신기하다. 안 그러면 얘가 여기 들러붙어요. 예. 그래서 연화곤란이 있거나 난 뭐를 먹어도 자꾸 걸려 이러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장폐색증이나 맹장, 염증 같은 경우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 후에 이제 2스푼 해가지고 마시기를 권장드린다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실리머스크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장내 균총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에 좋은 유익균에 먹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장의 균 자체가 우리한테 이로운 균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리한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이에요. 프로바이오틱은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 어느 식품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유? 발효. 치즈? 발효. 치즈. 네, 발효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구르트라던가 치즈라던가 김치라던가 사워크라프트라던가 나또라던가 이런 쪽에 발효된 식품에 많이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이에요. 프로바이오틱은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로 인해서 우리가 해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변비는 당연히 좋은 균들이 변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역 능력도 올려주고 어떤 보고에서는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인데요. 유산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으면 위산이 굉장히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산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걔네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보통 밥 먹고 나서 같이 먹어주면 재료가 많잖아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확 이렇게 더 많이 커지기 때문에 밥 먹고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항생제라던가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프로바이오틱 먹는 거하고 약간 2시간 정도 띄셔서 드시는 거 좋겠고요. 실리머스크도 마찬가지로 다른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시간 차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키토산,
네, 키토산. 키토산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쓰시는데요. 키토산도 이게 지금 우리 변비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키토산은 새우나 각각류, 이렇게 빨간색 해산물에 주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키틴이라는 성분이 있다가 걔가 가수분해 돼서 키토산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성 식이섬유소라고 보시면 돼요. 식물성 식이섬유소, 동물성 식이섬유소. 예, 그러니까 장은 얘네들이 딱 잡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다음 거기에 주인공이 프로바이오틱이 딱 앉혀가지고 거기서 좋은 균을 만들어내면 장에 뭐가 들어있든 비워주고 그다음에 청소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변비 끝입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얘는 그 각각류라고 했잖아요. 각각류 알러지 많으시잖아요. 그쵸. 각각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키토산은요, 오메가3랑 같이 드시면요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 이 구성 말고 오메가3를 내가 따로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3랑은 또 따로 2-3시간 이상 띄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이제 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항상 쾌변하시고요. 그리고 변비 참지 마시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